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2022년 대선 220조 뉴딜 정책 최대 수혜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공개할 종목들은 내년 3월까지도 쭉 들고 가보셔도 되는 든든한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정말 안정적인 종목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종목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종목만 얻어가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유를 알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잠깐 종목 먼저 보시고 여유 있는 시간에 한 번 더 시간 내셔서 상세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가 좀 새롭게 자리 잡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핵심들이 무엇인지 한번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들이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2.0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특별한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가량으로 규모를 키웠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뉴딜 정책으로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실적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건 그린 뉴딜 정책. 그들 중에서도 2차전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나 실적 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화면에 보이시는 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막 전고점을 넘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똑같이 꿈틀꿈틀 거리다가 신고가를 쏴버리죠. 똑같이 꿈틀꿈틀거리다 신고가를 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관련된 종목들은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특히나 2차전지 완성된 기업들보다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인지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혼자서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2차 전지 그냥 완성된 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 구조를 한번 따져고 들어가 보면 양극재 그리고 중간에 지금 현재 분리막 음극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료들 핵심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커요.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중간에 분리막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금방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라든가 문제가 터질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높은 기술력으로서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완성된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도 납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 소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만 2차 전지를 만드는 게 아니죠. 삼성 SDI하고 LG 그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2차 전지를 만들게 됩니다. 테슬라하고 BMW, 아우디 다양한 차종들도 나오게 되지만 다양한 2차 전지를 많은 기업들이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완성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보다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해외 중에서도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기축 통화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가에서 돈을 버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이기 때문이죠. 돈을 찍어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큰 소비가 일어나고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를 생산하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 차전지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살짝 나왔다가 없어질 이슈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밀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들 중에서도 바로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수소차, 일본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기술력에 대한 진보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 수소차, 일본 하이브리드 차, 죽서서 개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미국의 적자 폭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퍼주지 않고 전기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퍼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게다가 전기차가
타이밍이 딱 맞아버린 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터져버리게 됐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너들, 사장님들의 시선에서는 채용은 리스크다.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건 리스크이기 때문에 최대한 AI 로봇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는 3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품을 하나하나씩 조립하기 위해서는 큼지막한 것들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작은 것들은 사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가 마침 뭐였다? 3만여 개에 달하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만여 개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좀 덜 타고 기계 AI 장비를 통해서 자동 생산을 하는 구조가 가장 가깝다. 채용을 가장 많이 안 하면서 리스크를 피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동차다라고 여러분들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보시면 수소차의 구조인데요. 수소차는요, 전기차 플러스 수소 연료예요.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 수소차는요, 수소 에너지를 그 상태로 터뜨려서 가는 게 아니라 수소 전기 에너지입니다. 수소 전기 에너지, 수소 전기 에너지. 수소 전기 에너지라는 건 결국 전기차와 구동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의 모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소 연료 탱크하고 수소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품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말 그대로 두 개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엔진 두 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부품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 이 그 전기차가 선택을 받게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유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사실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탄소, 탄소를 생산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매연기관 자동차에서 매연이 안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인식으로 나왔지만 사실 이 완벽한 친환경 이 기술이 아닙니다. 왜? 결국엔 전기차는 전기로 갑니다. 전기를 충전해야 되고 전기는 어딘가로부터 발전을 해서 만들어 와야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분의 1 수준이다. 아직까지 화석연료가 2분의 1 수준. 화석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2분의 1 수준이고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지금 한 30% 정도까지 30%에서 비관적으로 50% 정도까지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전기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도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결국엔 뭔가 생산해내야 되는 거니까 더 많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절반 수준으로 증가하고 원자력은 4분의 1 정도의 공급을 해서 2분의 3 정도가 무탄소 전원에 공급될 것이다 라는 거 보이시죠? 어, 과거부터 조금씩 줄여왔던 원전 숫자를 늘릴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전의 본격적인 개발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친환경으로 바로 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바로 현재 모습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문제까지 해결됐었죠. 게다가 친환경 정책으로 이 2차 전지 전기차를 미는 이유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밀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조 바이든의 공약으로 본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다라고 해서 미국이 친환경 정책으로 계속해서 키워드를 밀고 있죠. 실제 저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어떤 사이죠? 서로 견제하는 사이입니다. 중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견제의 명분을 만들고자 이 친환경 정책을 내는 겁니다. 친환경 정책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중국을 괴롭히고 규제를 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는 중국하고 안 싸우지 않을까, 미중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결국에는 중국하고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방식이 바뀌었을 뿐, 무엇으로 때리는지 도구가 바뀌었을 뿐 결국 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친환경 정책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2차 전기차가 가장 코로나 시대의 승리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뭐 정리하자면 미국의 정책적인 중장기적인 수혜 플러스 국내 해외 수출 기대감까지 존재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할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식목들을 좀 매수를 할까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진짜 매출이 계속해서 날 기업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지금부터 뭘 사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테슬라의 특허 기술 공개입니다. 오픈소스와 재다른 3의 방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요. 테슬라 모터스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014년도입니다.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왜 공개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기업의 기술력을 공개해버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공개해버리냐면 전기차 이제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전기차 다 같이 해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우리가 뭐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뭐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소스 다 공개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공개했는데요. 사실은 거의 미친 짓이죠. 근데요,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현대차죠. 뭐 미국에 뭐 유럽에는 BMW, 아우디 뭐 등등등 뭐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잘 알진 못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공개했냐면 공개해도 못합니다. 무슨 개소리냐. 무슨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들 기업들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전기차 뚝딱뚝딱 잘 만들지 않았냐. 기술력 부족? 아니다. 기술력 부족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노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죠. 아무리 오픈소스를 전부 다 공개해도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요. 왜?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3만 개고요. 전기차는 1만 개입니다. 1만 개, 1만 몇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인건비, 사람들이 더 잘려나갈 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바꾸자마자 사람들이 인건비가 쭉쭉쭉쭉 줄어들 텐데요. 실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좀 더 나은 BMW 그룹은 생산 비용을 25% 줄인데 어떻게 줄일 건데? 사람을 자르고 기계 설비를 도입하겠죠. 그래서 노조 때문에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기차 시대에서 그래서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테슬라는 노조?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전기차를 생산하고자 했기 때문에 애초에 강력한 노조,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탈출구는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느냐? 하나씩 찾고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바로 합작사입니다. 최근에 GM하고 LG하고 합작사를 가지고 배터리 동맹을 맺었죠. 미국에서 2.7조 합작사 세운다. 5대5로 내년 중순 착공. LG 마그나 오늘 출범한다. LG 전장 삼각편대 완성. LG전자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사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다. 7월 1일. 양극재 공급 기반 키우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엔 합작사 착공. 삼성 SDI도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합작사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다. 보이시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현재 나아가려는 방향성은 합작사입니다. 합작사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마저도 눈치 보면서 배터리 시장부터 천천히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작사로부터 길을 뚫고 그와 관련된 매출이 터질 만한 가능성, 실질적인 매출이 날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보실 때에는 합작사에 납품하는 관련된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미국 시장이 대형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 합작사가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LG와 GM의 합작사의 전기차용 음극재를 공급한다. 아까 2차 전지 만들 때 음극재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음극재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 음극재를 만드는 이 원재료를 공급을 어디서 한다? 코스모 화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 종목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뜯어봐야겠죠. 먼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다른 LNF LNF 뭐 신고가 다 이미 전고점 뚫으면서 날아갔죠.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주가가 이제 전고점 넘을랑말랑. 이런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사고 매수해 두시고 쭉 맘 편하게 가져가시면 당장의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대선까지 쭉 홀딩해도 충분히 매출적인 매력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한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 못 만들어요. 사람들이 잘 안 사. 왜냐면 뭐 만약에 인프라가 형성이 잘 안 돼서 만약에 잘 못 산다고 봅시다. 요즘에도 가장 문제가 인프라죠. 전기 충전소 꽂고 싶어도 못 꼽는 데잖아. 여러분들. 못 꼽는데요. 그거 제대로 나오기 전 다 설비가 다 투자가 되기 전까지 결국에는 2차 전지의 판매 대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 판매가 잘 돼. 애초에 규모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합작사에 납품을 해버리네?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떨까요? 좋아지겠죠. 기존에는 안 그래도 좋겠지만 더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요것을 보통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잠정 실적치라고 해서 각 증권사들에서 매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2016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성장은 해왔지만 그렇게 크게 성장은 못했어요. 하지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LG하고 이제 그 GM하고 여러분들 합작사들 거의 뭐 착공하고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하고 뭐 공장 짓고 하는 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기대감도 있고 이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하니까 매출도 증가하는데 그 뒤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거지. 이는 보통 잠정치거든요. 뒤에 잡혀 있는 거. 추정치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추정치인데 폭발적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2020년도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매출 잘 난다며. 왜 당기순이익 작년에 굉장히 잘 내다가 왜 갑자기 떨어졌어? 보통 이럴 경우는 뻔합니다. 매출도 잘 나고 영업이익도 잘 나고 다 잘 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설비 투자죠. 돈 번 거 갖다 쓴 겁니다. 어디다가? 설비 투자해. 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거든. 포스코 케미칼 포항에도 양극재 6만 톤 짓는다. 포항 양극재 공장 신설 6천억 원 투자. 그죠? 이런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규모의 경제로 조금 더 점유율도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여갈 수 있고 전 세계 시장에서 매출, 영업이익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낼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 정책이 이 차전지 자동차를 미는 게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게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규제로서도 없앨 수 없는 친환경 정책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이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밀 정책이라서 꼭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받아주면 진짜 좋겠죠. 근데 뭐 일부는 편입해 두시고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안 올라 있어요. 그죠? 코스모 화학입니다. 그죠? 바닥이 저가예요. 비슷한 종목으로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계급등을 해버렸어요. 최근까지도 소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 되게 높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막 쏘기 시작했어요. 실적을 쳐다봤습니다.
2019년에 적자 내고 2020년부터 흑자가 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가가 계속 저가에 뭐 이슈를 아무리 받아도 주가가 세게 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튀었다가도 제자리를 이슈를 타고 올라갔다가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라는 걸 찾고 다시 조정받게 돼 있거든요. 주식은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구간에서 이렇게 쉬어주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올라갔다고도 이렇게 다시 크게 떨어졌던 이유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2021년도 슬슬 개선되기 시작했죠. 20년도 개선되기 시작해서 흑자로 바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이슈를 받았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적자에 있는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튀어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보세요. 지금 웬만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다 실적이 좋아서 이미 다 고가인데 코스모 화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장 폐지될 만한 구조도 아니에요. 상장 폐지될 만한 구조도 아니고 지금 당장 기업이 엎어질 만한 구조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습니까? 바닥에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결국 합작사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실적적으로 안정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아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애 하나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았는데 좋아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다 놓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다 놓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들 중에서 소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 몇 개 있으니까 꼭 요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내가 2차전지 관련 기업 제대로 못 먹어서 정말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이라도 수익을 보시면서 두 개 종목이라도 수익을 보시면서 좀 한을 푸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좋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한 번에만 사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만 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단기 종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기 종목들을 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해서 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안드로이드에 나오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바로 아이폰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나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준비하시고요. 안드로이드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일매일 3에서 5%씩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7월 달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 종목들 뭐 승률은 100%입니다. 사실 100%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할 만큼 좋은 시장이었지만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단타 승률 진짜 90% 80%도 못 미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자꾸 따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다 보니까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분석, 이슈 분석,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확률을 높여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80% 90% 넘는 승률을 낼 수 있을 만한 단기 종목들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상한가 랠리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100% 무료로 진행되는 지금 현재 내용들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포착해서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3에서 5%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이상 날아간 종목 너무 많죠. 뭐 솔직히 말해서 말하기 귀찮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수익 종목 말씀드려가지고 수익 못 본 게 그 수익 보는 거 자랑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좀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의 뭐 당연시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들어오셔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어떤 그 정보를 드릴 예정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직 주식 공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기본적인 게 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이전에 상한가 랠리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셔서 어떤 걸 확인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제 극비 자료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극비 자료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기술적 지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제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요거까지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요거거든요. 극비 자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극비 자료. 요거 7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뭐 유망한 업종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 재무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만드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드리는 거 준비했으니까 요거까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극비 자료 들어오셔서 이메일 주소 남기시고 이거 꼭 개인정보 중요하니까 이거 잠금 버튼 누르면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거든요. 요거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더욱더 좋은 내용들,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은 정보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 또 다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영상 보다가 으브브 거린다. 이거 그 으버버 거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미쳐서 굉장히 많이 놀리세요. 예, 그 여러분들 영상 20분 찍으면 어버버 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버버 거리는 거 너무 놀리지 말아 주세요. 예,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들 봐. 이거 바로 놀리시는 분들이 있었어. 너무 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고 정보 얻어가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또한 틀릴 수도 있고요. 항상 내 의견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바로 응원 댓글도 물론 좋겠지만 바로 다른 댓글도 많이들 달아주시면 함께 소통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항상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봐 주시는 만큼 애정어린 말씀 그리고 이 조회수 항상 보여주시는 만큼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주식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